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미 동맹의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설이 급부상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CNN과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긴급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은 북한의 핵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북한은 7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2차례는 일본 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고 가장 최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고도 1200km까지 상승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화성 17형 미사일은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적대 세력들은 이제 스스로의 안보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특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증액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의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매번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가족들과 지하철역으로 대피합니다. 아이들은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미국의 한 뉴스 앵커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불과 4km 거리에 있는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건 전쟁을 초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을 적의 소나기에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격앙된 반응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국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군대에 주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왜 미국이 그들의 방어를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한반도 방위 재조정 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6개월 내 주한미군 28,500명 중 1만 명을 우선 철수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체 병력의 철수를 검토한다는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 7공군과 주한미군 2사단의 감축이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여론은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주권 국가로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미군 병사들, 개개인의 선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군들은 왜 한국을 떠나길 거부하는 것일까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근무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전직 CIA 요원 에릭 윌슨입니다. 그는 수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더 안전하고 더 발전한 나라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이 북한과 맞닿아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매년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미국과 달리 일상에서 위험을 느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넘게 살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실제로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도시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고 그 이유를 직접 밝히기 위해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릭 윌슨은 평생을 미국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CIA 요원으로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떠돌았어요. 위험이 없는 곳은 없었다. 나는 항상 총성과 함께 살아야 했다. 그가 처음 파견된 곳은 남미의 한 마약 조직이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거리는 불법 무기와 폭력이 난무했고 그는 매일 방탄조끼를 입은 채로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중동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어요. 테러 조직이 도시에 잠복해 있었고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었어요. 불안과 공포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임무 보고서를 작성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무에 지쳐갔습니다.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그는 종종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에릭은 처음에 이 임무를 그저 또 다른 해외 파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곧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밤늦게 거리를 걷는 여성들과 휴대폰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었다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는 CIA 요원으로서 경험했던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남미에서 총격전을 목격하고 중동에서 폭탄 테러를 가까이서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는 한국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느 늦은 저녁, 에릭은 강남역 근처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입구에 서서 그는 무심코 지갑을 열어 5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일에 바쁜 듯 그를 힐끗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특히 LA나 뉴욕이었다면 내가 지금쯤 총에 맞았을지도 모르지. 에릭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보았던 강도 사건들, 총기 강도 후 희생된 사람들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ATM 앞에서 당당히 현금을 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안전함이 일상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날 이후 에릭은 더욱 한국의 안전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들, 카페에서 자리를 맡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 식당에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음식을 가지러 가는 손님들. 그는 한국 경찰서를 방문해 범죄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살인율이 미국의 110 수준이라고? 이게 정말 맞나? 경찰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여긴 총기도 없고 범죄율도 낮은 편이죠.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매년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경찰조차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한국에서의 그의 첫 임무는 북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스파이 네트워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새벽 3시에도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나라를 발견했다. 에릭은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점점 한국의 일상에 매료되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빠른 배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거리. 어느 날 밤 그는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원. 그는 지난 1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그는 자문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폭발음 대신 노래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를 눈치챈 동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윌슨, 너 임무에 집중해. 한국에 정을 주면 안 돼. 에릭은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 학원을 등록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줬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잔을 부딪히고 명절에는 한국인 가족들과 떡국을 먹으며 점점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며 한국의 역사도 배웠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이곳에는 깊은 역사와 강한 민족성이 있다. 그는 점점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서울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의 빠른 대처로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노인의 딸인 지수가 에릭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식사였지만 지수와의 만남은 에릭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수는 서울대학교 한국사 교수였고 에릭은 그녀를 통해 더욱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처럼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외국인은 처음 봐요. 지수의 가족들은 에릭을 자신들의 일원처럼 대해주었고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CIA 요원으로서 그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왔지만 지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 이후 에릭은 지수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주변을 살피고 위험을 예측해야 했죠. 지수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너무 많아요. 총기, 마약, 폭력. 내가 CIA에서 일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에릭은 지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시장을 구경하거나 때로는 단순히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지수는 에릭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에릭은 그녀에게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에릭은 지수에게 고백했습니다. 지수야,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내 곁이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에릭, 당신이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찾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깊어갔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CIA 소속 요원이었고 지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국제사업가라고만 말해왔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에릭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 그는 자신의 임무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에릭, 당신은 가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에릭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지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끝낼 수도 있지만 거짓말 위에 사랑을 쌓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릭의 한국 임무가 끝나갈 무렵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CIA 요원으로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이 떠난다고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에릭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습니다. 난 CIA 요원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 지수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에릭의 솔직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날 밤 에릭은 CIA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윌슨, 자네는 최고의 요원 중 하나야. 왜 그만두려는 건가? 에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가 보호하고 싶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어요. 한국인이 되기로. 하지만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역사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한국어 시험도 통과해야 했어요. 그는 수개월 동안 공부하며 한국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곳이 나의 조국이다. 시험을 통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 그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지수와 그녀의 가족들은 에릭의 국적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에릭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에요.
지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 자리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가족 같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내 고향이 되었다. 에릭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국제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문 지식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는 곧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1년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에릭의 새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윌슨, 우리에게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해. 국가적 위기 상황이야. 그의 전 상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를 설득했습니다. 에릭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때 그의 모든 것이었던 조국의 부름이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에릭은 깊이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 이제 한국인입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이곳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그의 단호한 결정에 전 상관은 놀랐지만 결국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날 그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 CIA 요원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은 한국이었다. 에릭과 지수는 첫 아이를 가졌고 그들은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딸 별이도 태어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조화롭게 섞인 가정에서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안전한 환경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0살이 된 하늘이는 학교에서 집까지 혼자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해 통학했고 8살인 별이도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자판기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왔어요. 별이가 어느 날 기쁘게 말했습니다. 에릭은 미국에 살았던 친구들의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감시 아래 있어야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단독 외출은 물론 집 앞 놀이터에서 노는 것조차 불안해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너희 사촌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해. 에릭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야 해. 어느 날 하늘이는 지하철에서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에릭은 당연히 가방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분실물센터에 신고하자 가방이 그대로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에 있던 태블릿과 용돈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늘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에릭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이미 한국의 안전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안전한 곳은 많지 않단다. 에릭은 종종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험천만했던 CIA 시절부터 한국에서 찾은 평화까지.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항상 눈을 빛냈습니다. 아빠, 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에릭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진짜 집이 아닐 수도 있단다. 진짜 집은 내 마음이 평화로운 곳이지. 그리고 너희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야.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그는 한국에서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에릭의 독특한 배경은 그를 한미 관계의 중요한 가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양국의 문화와 정치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일었을 때 에릭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릭은 한국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강사로도 활동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아직 모릅니다.
세계는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전직 CIA 요원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다라고 선언한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미국인기도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다. 에릭의 유튜브 채널 에릭의 한국사랑은 전 세계 1,00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그는 한국의 공식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집을 찾아 떠난 한 인간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지수와 하늘이와 함께 에릭은 매일 아침 남산타워가 보이는 창문을 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